태능님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손님이 없진 않습니다. 이제 9월달, 10월달, 가을, 봄가을은 원래 손님이 있는 달입니다. 대체로 5월, 6월, 그 다음에 9월, 10월 손님이 있고요. 11월 달은 약간 손님이 없고 12월 달에 손님이 없고 1, 2, 3, 4, 1, 2, 3, 4 손님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 8월에는 손님이 있다가 없다가 알 수가 없고 그렇게 되고요. 선생님 왼쪽 오른쪽 눈 밑에 점이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점이 있는 게 아니라 상처를 입었죠. 여기요. 예. 원래 여기에 점이 있잖아요. 이것도 상처 때문에 생긴 점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점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게에서 자요. 예. 갑자기 그러니까 인드라가 갑자기 피로해져가지고 약간의 저혈당 증세가 있어요. 저혈당 증세. 그게 가끔가다 나타나요. 그러면 그냥 픽 쓰러져서 자요. 자다가 생긴 상처 같습니다. 어떻게 뭐 연지곤지처럼 이렇게 딱 이쪽에 점, 이쪽에도 점이 있다고, 이쪽에도 점이 생기려나 봐요. 이게 또 덧났어요. 나 이게 뜯지도 않았는데 자는 와중에 내가 손가락을 했는지 아니면 미카가 찌르고 갔는지 알 수가 없네요. 근데 이게 덧나면 점이 되는데 연지곤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송 시작할게요. 맥주 기계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네요. 630 조금 크게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634회 억서울 타임즈 쇼 2022년 9월 18일 인월리 제목을 막 고심하다가 결국 정하지 못했어요. 성렬형 한동훈 젊은 시각 CFR 리차드 하스 VOA 아침 안개 사람 박정희 아이게스 부오나 세바 태용호 이과형 한동훈 성렬형 젊은 시각 사람 박정희 리춘스 보다 블랙핑크 CFR 리차드 하스 포린폴리시 아침 안개 VOA 태용호 신인균 RFA 100년 전 TV 추부길 이과형 부오나 세바 아이게스 이성모 이런 제목입니다. 인드라님 정성 가득한 포스트글 잘 보았는데 공간 끄르고 또 방문할게요. 다 좋은데요. 인드라가 그래서 이거를 맨날 올려요. 공개 댓글 삭제합니다. 이거를 지난 유튜브 그래도는 이거를 또 안 달았더니 역시나 이거 없으면 곧바로 이런 댓글이 달더라고요. 공개 댓글 달지 말아주세요. 삭제한 거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느님 IOQ 3만원 먹고 팔았습니다. 선생님께서 비트코인에 큰 관심을 가지시니 당분간 비트코인은 쳐다도 보면 안 되겠군요. 선생님께서 비트코인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가격도 200만원이 깨지는 날이 온다면 저는 그때 비로소 비트코인은 풀매수할 생각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마 그 200만원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아마 그 이더리움 이거 같네요. 인드라가 많이 생각했습니다. 많이 생각했고 어떤 결론을 이렇게 얻었냐면 잠정적 결론이죠. 잠정 결론. 지금 한 5일, 지금 18일이죠. 한 4일째 현재 매매창을 쳐다보지도 않고 있어요. 매매창을 쳐다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냥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서 너무 상처를 있다, 속이 상하다 보니까 인드라가 과거 현실을 이렇게 부정한 사례가 있는데 아니죠. 인드라가 상한가를 경험해봤죠. 과거 한때 잘 나갔던 무슨 이제는 얘기해도 되겠네. 버추얼 택이라고 종목이 있어요.
그걸 공모주를 샀다가 예, 그게 30만원까지 갈 때 막 인드라가 막 썰을 풀었잖아. 상가 간다. 조정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30만원까지 최고점 찍고 그때까지 막 게시판에서 막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상한가 몇 번 맞았지 인드라가. 그 다음에 이제 한글과 컴퓨터 그것도 괜히 샀다가 몇 퍼센트 이렇게 추락하니까 내일 당장 상한가 안 가면 이찬진, 김희애 내가 아는 비리를 다 폭로하겠다. 한글과 컴퓨터 게시판에 썼거든요. 나 전직 5급 노동당 비서관이야 뭐 이러면서 썰을 풀었어요. 상한가 가더라고 다음날. 아, 이게 상한가는 갔어 내가 생각하기에도. 아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비트코인 폭락 뭐 이런 거 생각 없이 그거 자체도 너무 의식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냥 지금 전 암호화폐 신경 안 써요. 그리고 마음 편해. 매매창 보고서 그 여기에서 잔머리 저는 잔머리에 약한 사람인데 잔머리를 굴리니까 인드라는 원래 매크로에 강한 사람인데 이 어떤 잔머리에는 약하거든요 인드라는. 근데 잔머리를 지나치게 쓰니까 큰 그림을 못 봐요. 인드라의 큰 어떤 매매 잘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큰 그림만 보기로 했습니다. 뭐 인드라가 상태창 안 보는 사이에 100% 상승하든 100% 하락하든 저는 그냥 무바요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8,000달러 찍고 36,000달러 그저 2배 3만 달러로 언제 간다. 몇 개월 내로는 1년 내는 가겠죠. 제 생각에도 1년 내는 간다고 생각하고 그게 뭐 얼마가 되든 안 보겠습니다. 그냥 잃어버린 돈이라고 생각하고 봐봐야 마음도 아파. 그래서 여태까지 5일 동안 상태창을 안 봤거든요. 매매창은 마음이 편해요. 그냥 다른 거 대신에 인드라가 무슨 다른 영상 블랙핑크 영상 CFR 영상 이런 것도 관련자를 그런 데 집중하니까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 그냥 매매창 볼 생각 없고 근데 전혀 안 볼 수는 없으니까 달마다 한 번씩 볼 생각이에요. 달마다. 이번 9월 달에 이제 말일 9월 30일 10월 31일 이 정도로 달에 한 번씩 보는 걸로 인드라가 내부 방침을 정했고 그냥 가격 신경 안 쓰겠어요. 그냥. 그리고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테네님도 마찬가지야. 인드라가 똑같아. 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게 부정적 마인드가 우리가 강하잖아. 떨어질 때는 끝까지 해가지고 막 상패될 때까지 가지고 있고 오를 때는 3만원 먹고 떨어지고 이게 뭐야 이게. 이건 매매가 아니야. 투자가 아니라 이건 투기라고요. 지금 내가 매매창 본다고 해서 설사 본전치기 딱 왔어. 본전에 팔 것 같아 안 팔려? 난 팔지. 이게 문제야. 매매창 봐서 본전 올라간다? 그리고 1, 2% 상승했다? 팔 것 같으니까 난 팔아. 테네님도 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못 먹어요. 제가 부동산 할 때도 똑같아. 인드라가 5억 5천에 판 아파트가 15억이잖아. 15억가. 서울시에서 가장 유망한 아파트로 뽑혔어요. 유망한 아파트는 아니지만 가장 유망한 아파트 중에 10대 아파트 이 정도에서 뽑혀요. 15억가 15, 한 20, 몇 년 뒤에 30억 갈 것 같아. 그거 5억 5천에 팔았어 인드라가. 그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인드라가 가슴이 아파가지고 말을 못하겠어요. 이 새 가슴은 투자하면 안 돼요. 아니 테네님 그럴 거면 테네님이 풋사잖아. 그럼 콜대. 테네님이 사시면 콜대박 터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테네님. 실전 투자에 대해서 신성한 투자판에 대해서 3만원 먹고 그렇게
떠들 수는 있지. 뭐 우리 불화경제학끼리 그냥 불화경제학이 실전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할 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가 또 있어요. 뭐냐면 어저께 인드라가 이제 손흥민 경기를 보려고 했어요. 손흥민 경기를 딱 보려고 했는데 손흥민이 선발에서 빠진 거야. 딱 뭐 전반전에 손흥민도 빠진 데다가 원래 손흥민 보는 재미로 토트넘 경기 이렇게 보는데 이 인드라 콘테 좋아하지만 이 콘테가 무슨 뭐 경기력으로 이기는 그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전반전은 좀 뭔가 늪축구, 인드라 늘 강조 한국 축구식 늪축구를 시전하다가 체력 떨어진 틈을 타서 후반전에 골을 넣는 이런 축구이기 때문에 전반전은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봤어 인드라가. 안 보다가 후반전도 뭐 손흥민이 나오겠지만 그냥 안 봤거든요. 그랬더니 헤드트릭 했잖아. 안 봤어 인드라가 그 경기를. 손흥민이 전부 슛이 유효 슈팅이 다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4번 쐈는데 3골이 들어갔잖아요. 이게 들어갈 것도 안 들어가고 들어간 골도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고 막 그래야 되는데 손흥민 선수 인드라 덕분인 줄 알았어요. 인드라가 안 봤어 경기를. 하이라이트만 봤어 나중에. 인드라의 어떤 그런 시전이 통했나봐. 인드라가 그 경기를 안 보니까 실황 중계를 안 보니까 손흥민이 넣을 골을 넣은 거죠. 그래서 상대청도 안 가면 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인드라가 이렇게 돈에 쩔쩔 매는 이유가 인드라가 설명했잖아요. 과거 어린 시절에 다른 친구들은 다 어머니가 저녁에 밥을 지어주는데 우리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저녁에 어머니가 해주신 밥을 못 먹었어. 부모님이 이렇게 칭찬도 할 수가 없죠. 맨날 인드라가 초등학교 때 상을 많이 받아왔는데 이렇게 뭐 칭찬을 받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어떤 서름이 복받쳐가지고 맞벌이하는 부모님을 찾아가서 식당에 6시간을 걸어갔어요. 어린 시절에.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무슨 황당한 얘기를 했냐면 장사 때려치고 그냥 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다 황당하죠. 아니 돈 벌어야지 생활이 되는데 장사를 때려치고 살자니 말이 되냐. 그렇게 집에 가라 그랬던 거예요. 그게 인드라한테 트라우마로 남는 거예요. 그때서 인드라가 이제 비행소년이 된 거지 그때부터. 그래서 인드라가 어떤 성격이었냐면 그때 돈이 중요하다. 너무 돈에 집착하게 된 거야. 내가 불행한 것은 돈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돈을 굉장히 얽매이게 됐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한때 그 새마을금고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들한테 그 통장을 줬는데 저는 돈만 생기면 길 가다가 10원만 주셔도요 항상 예금했어요. 그리고 뭐든지 절약을 했어요. 뭐든지 절약해가지고 절약한 돈은 무조건 예금했어요. 그러니까 노트 필기 하는 것도 공책을 아끼기 위해서 깨알같이 썼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메모했는데 못 알아보고 그럴 정도로 깨알같이 쓰고 좋은 공책 아낀다고. 하여튼간 저는 아끼는 걸로 제가 이렇게 돈을 벌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상인 본능 있는 친구들은 아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그런데 더 하잖아요. 그리고 인드라 만난 친구들 예를 들면 무장공비님 이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돈을 번다는 생각을 못하고 돈을 아낀다 생각하다 보니까 10원만 손해봐도 100원만 손해봐도 가슴이 떨리는 그게 고착이 된 거야. 트라우마 때문에. 사실 인드라 입장에서 뭐 10,000원 100,000원 손해봐도 덤덤해야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제가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한 일주일간 생각하면서 이것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루스코님 어서 오세요. 네. 제가 아무리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도 그런 마인드가 이런 마인드면, 예, 인드라 같은 사람은 투자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인드라가 매매창을 안 보기 시작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돈이 갑이 돼서는 안 되겠다.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고 내가 갑이 돼야 되겠다. 담배나 야동이 갑이 아니라 내가 갑이면 되거든요. 내가 갑이어야 되는데, 돈에 벌벌 떠는 돈의 논리에 내가 갑이어야지 돈과 내가 같이 가는 건데, 거기에 휩쓸리면 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예요. 야동 보듯이 야동 보지 마라, 주식하지 마라, 암호화폐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암호화폐를 하되 주식을 하되 야동을 보되 무엇을 하든 자기가 언제든지 끊을 수 있고 언제든지 멈출 수 있고 자기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게 자신이 없다면 하지 말고, 그런 면에서 인드라가 강한 면이 있잖아요. 인드라는 마음 먹으면 담배도 끊고 뭘 하겠다 그러면 그것이 이렇게 정립이 되면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가격에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정신의 문제다, 마자세의 문제다, 실천의 문제고 인드라가 반성한다. 두 번째는 전망이 누구죠? 무바요님과 인드라 전망이 같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당장의 5%, 10%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한번 1년 정도로 가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드라 생각은 여윳돈이라면 2024년 딱 2년 보유, 2년만 보유하면은 될 것 같은데, 우리 무바요님은 더 짧게 보고 계세요. 한 6개월 정도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2년을 보고 있는데, 무바요님은 6개월 보시고, 이건 중장기 전망에서 경제에, 인드라는 매크로에 강하니까 중장기 전망은 맞잖아요. 단기가 늘 안 맞아서 인간 지표죠. 그래서 단기는 신경 쓰지 않겠다. 이렇게 두 번째 점에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인드라가 이거는 국유본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인드라 대 신과의 관계에서 인드라한테 뭔가 교훈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생각에 항상 이렇게 부정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좀 버리고, 인드라 너는 맨날 이렇게 왜 부정적 사고를 하는 거야, 조금 더 긍정적으로 사고할 수 없어? 이렇게 신이 계속 인드라한테 권유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인드라가 이런 문제도 잘 반성하고 긍정적으로 좀 더 삶을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F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없는 돈 셈치고 진심으로 그냥 없는 돈 셈치고, 그리고 또 지금 본전이든 10% 오르건 그냥 그거 알겠다 이거죠. 한번 확인도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드리시고요. 어떤 간에 그 큰애님도
인드라보다 더하다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간에 또 정보보다 테리님이나 인드라의 문제는 정보보다 마인드의 문제다. 이 부정적 마인드로 투자하면 깡통 찬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겠습니다. 부정적 마인드로 돈 버는 사람은 없다. 그 풋마인드, 그러니까 풋으로 대박 친 사람도 풋으로 확신을 하니까 대박이 난 거지. 예. 그런 마인드 없이는, 자기 확신 없이는 돈 벌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테네님은 정보보다 마인드가 우선이다. 아, 이거 말만 해서, 인드라도 뭐 이렇게 말만 했죠. 실전 투자 입장에선 할 말이 없어요. 인드라가 뭐 성공을 해야죠. 이번에 좀 뭐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지금 투자 금액이 800만원 투자했어요. 800만원. 정확히 820만원인가 예요. 그래서 820만원 투자했고, 월마다 보고 하고, 예. 뜬간에, 예. 9월 30일, 11월 30일 이렇게 보면서 한 6개월간 한번, 최소 6개월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뭐, 예? 800만원이 400만원 됐더라, 200만원이 됐더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1000만원이 됐더라, 역으로, 예, 또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마다, 그때마다, 예? 지금 막 매일같이 서너 번 담배 유혹처럼 상태창을 보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어요. 예, 매매창을 안 봐요. 이제 안 보고 있어요. 여태까지 5일 동안 참았어요. 앞으로 안 보일 것 같아. 딱 9월 30일, 10월 30일 딱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될지 지켜봐 주세요. 자, 그리고 서울 3대 설렁탕. 여기 이렇게 인드라는 원래 고기를 안 좋아했죠. 안 좋아했는데, 예, 이렇게 먹는 게 몇 가지가 안 돼요. 어제도 이제 아들하고 그런 얘기 했는데, 너 곱창 먹어봤니? 그래서 곱창이 무슨 맛이냐? 순대 같은 맛이냐? 저는 순댓국을 잘 못 먹어요. 네, 저는 곱창도 못 먹습니다. 한 번도 곱창을 먹은 적이 없어요. 네. 순댓국은 이렇게 회식 같은 게 있으니까, 네? 뭐 이렇게 직장 동료들끼리 한번 이렇게 회식할 때 순댓국 같은 거 먹잖아요. 순댓국 6개 주세요. 그럴 때 나만 뭐 다른 거 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했는데 한 숟가락 딱 들었는데 저는 못 먹더라고요. 예, 입맛이 안 이어가지고 순댓국도 못 먹어요, 저는. 예. 근데 설렁탕은 먹어요. 예. 그래서 이 설렁탕은 먹어보러 가볼 생각입니다. 예. 저는 김치찌개도 돼지고기가 들어간 김치찌개는 못 먹어요. 이상하죠? 저는 멸치나 참치가 들어간 김치찌개는 먹는데 돼지고기가 들어간 김치찌개는 못 먹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나타샤가 맨날 짜증내. 근데 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많이 가리는 걸 알기 때문에 나타샤가 해주면 다 먹어요. 반자 투정한 적은 없습니다. 인드라가 진짜 이런 면에서 인드라가 주는 대로 다 먹고, 그런데 먹는 게 몇 가지가 안 돼요. 고기를 잘 안 먹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손흥민, 아이게스가 역시 아이게스가 잘했고, 인드라가 이제 이거만 이제 한다면, 막 맨날 무슨 페르티시 까고 무슨 이렇게 히살리선 클럽세스키 막 얘기 나오는데, 그리고 콘테도 까고 저는 이 손뽕들의 어떤 분석에 동의하지 않아요. 인드라 분명히 했죠. 손흥민보다 콘테다. 토트넘에게 제일 필요한 인물은 누구냐? 콘테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이 손흥민이냐 케인이냐 이거는 이제 엇갈릴 수 있고, 근데 이제 EPL 팀이니까 케인이 우선 중심일 수밖에 없는 거고, 왜 케인은 케인은 부진할 때 왜 안 빼냐? 당연하죠. 아, K리그에서 외국인 연봉이 잘할 땐 좋지만 못할 때 빼자. 그러나 뭐 이승우가 못한다고 이승우 빼나? 그거는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인드라 생각으로는 뭐 슬로우 스타터였고 손흥민이, 그래서 뭐 그리고 손흥민이 워낙 또 이렇게 뭔가 이 친구는 영화를 찍는 친구야. 교체 요원으로 들어와서 헤드트릭을 만든다, 이런 것도 하나의 영화를 찍는 거고 운빨이 있는 친구예요. 쓸데없는 걱정이 손흥민 걱정이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게스가 분석은 잘했고, 뭐 그 다음에 인드라 로저스 좋아하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둘째가 인드라가 그 유소년 축구팀, 인드라가 축구 팬이다 보니까 둘째를 이렇게 어린이 축구 교실 뭐 이런 걸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초등학교 때 축구하던 애들끼리 지금 어울리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 둘째는 레스터 팬이에요. 인드라는 뭐 토트넘 팬인 거죠. 우리 아들이 굉장히 슬퍼하네. 둘째가 레스터 팬인데, 레스터가 강등당하면 우리 아들은 테스트에 오르겠네요. 진심으로. 만약에 강등됐는데도 팬이면 그거는 뭐 죽어도 썬더랜드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도 나는 일부 리그야 뭐 이렇게 되면은 찐팬은 아니죠, 우리 둘째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안타깝네요. 로저스 점점 대머리가 돼가는 분위기네.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젊은 시각, 요즘 지지율이 낮아졌죠. 인드라가 이건 뭐 여러분, 우리 제명이 안 깠잖아. 제명아, 인드라가 너 당대표 될 때까지 안 깠잖아. 그냥 차기 대선에도 제명이가 나와야겠죠. 그쵸? 차기 대선 후보에도 제명이가 나와요. 나오는데 대선 민주당 대선 후보 차기 민주당 대선 후보로 반정미당 대선 후보로 되자마자 그 다음날 대법원에서 그 감옥 가라 이런 판결이 나오는 거죠. 큰 그림. 차기 반정미당 대선 주자로 확정이 되는 거야, 제명이가. 그 다음날 대법원에서 무유죄 이렇게 되는 거, 제명 유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제 대법원이 문제인데, 이거를 아무도 왜 얘기를 못하지? 정시각은 이런 거 상식이잖아. 정시각 이제 얘기 안 해. 지금은 인드라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민경욱 전 의원 인드라가 많이 좋아하잖아.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정신 차리세요. 인드라가 민경욱 의원 좀 좋아하잖아. 전 의원은 배려해달라고 성렬형한테 얘기까지 했는데, 방송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민경욱 전 의원이 변호본과 뭐가 달라. 정신 차리자요. 정신 차려. 냉정하게 시국을 봐야 돼요. 그쵸? 자, 그리고 인드라가 얘기하는 건, 그러면 운전비 차에 빠시자고 했던 식으로 하자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인드라의 주장은 뭐죠? 현재
한국의 사법부가 문전비 좌익파쇼 정권 때 사실상 상권 분립이 무너졌다. 그렇기 때문에 성노예령 정부의 정상화가 된다는 그런 거지. 문전비 좌익파쇼가 저랬으니까 우리도 전부 다 대법원, 뭐 헌법재판소 뭐 이런 것들을 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상권 분립이 정상화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정상화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언론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좌익파쇼 찌라시들이 왜 지금 언론 찌라시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까? 예? 문전비 좌익파쇼 정권 때 알박기를 했기 때문이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 한국 찌라시와 이 사법부예요. 사법개혁 해야 됩니다. 대법원장이나 대법원 판사가 혹시나 사법거래를 했는가? 사법거래를 했다면 그 어떤 판결들은 무효가 되겠죠. 예를 들면은 그 한일 관계에서 이런 것들 큰 그림에서 보자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 그러한 것들은 굉장히 훌륭한 정책이었고 외교 성과였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 성과라고 우리나라가 100번 이상 아니 수십 번 강조했잖아요. 이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문전비 좌익파쇼 정권 때 이거를 부인했다 이거죠. 소수설이 다수설이 됐다는 얘기죠. 이거를 뒤집어야 돼야지. 뒤집어야만이 우리가 자유연대, 자유가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인도태평양 주역으로 세계 평화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강조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법거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김명수 대법원장을 구속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엄밀하게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네 우리가 얼마든지 무슨 뭐 부정선거다 뭐다 이런 것들 얘기하지, 지금 상황에서 하면 당연히 지금 어떻게 했어?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지. 분명히 얘기했어요. 부정선거도 때가 있다, 타이밍이 있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미국 대선은 정당한 선거였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경고할게요. 민경욱 전 의원이 자기의 포지션이 있다는 건 우리가 인정하지만 한 번 더 미국 부정선거 운운하면 민경욱 TV 구독 취소합니다. 그런 어떤 음모론 분명히 경고해. 민경욱 전 의원이라 민경욱 좋아하잖아. 한 번만 더 미국 대선에 대해서 헛소리하면 당신도 아웃이야. 분명히 인들아 경고 때렸어. 민경욱 전 의원 정신 차려 똑바로.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가면 변호본과 뭐가 달라? 미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다려라. 그리고 인들아 분명히 부정선거 인들아 이거 보세요. 여러분 4.15 부정선거 확실하고 밝혀집니다. 타이밍이 중요하고 때가 있어요. 8.9기 성렬랑 믿고 가시면 돼. 성렬랑 때 안되면 차기 대통령 만들어서 가면 돼요. 시간이 중요하니까. 국힘당 15년 집권 이 큰 그림을 위해서 가면 15년 내에는 돼. 때가 중요해. 그거 막 성급하고 아무 생각 없이 전략 전술 없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드라가 용납하기 힘듭니다. 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넘어가고. 자, 어쨌든 지금 뭐 지지율도 올라가고 인드라가 맨날 했잖아. 그래서 추석 때 올라간다. 성렬형 지지율 올라간다. 성렬형 지지율은 못 올리니까 성렬형의 지지율 올라가니까 또 발표 안 하잖아. 무슨 연합뉴스에서 지금 안 하잖아. 지금 올라가고 있어. 인드라가 얘기했잖아. 이미 성렬형 지지율이 인드라 여론조사 전문가 입장에서 성렬형 지지율은 대선 직전 지지율이에요. 근데 그거를 언론도 알고 여론조사도 알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방법은 없잖아 얘네들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면 제명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거야. 반쪽 미당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제명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지금 국힘당 지지율이 올라가면 성향 지지도 올라가는 거지. 생각해보세요. 성렬형 지지율이 지금 얼마나 나올 것 같아. 인드라 얘기 맞잖아. 추석에 강한 남자 성렬형. 그리고 이게 개천절까지 간다. 일단 최소한. 그리고 이게 성탄절까지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이 강한 남자 성렬형이고 내년보다 내후년이 강한 남자고. 그리고 중요한 건 정밀신각도 얘기했지만 지지율은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선거 총선 직전 여론조사가 중요할 뿐입니다. 총선 직전 여론조사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보궐선거가 있을 때 한 달 전 뭐 이 정도죠. 내년에 보궐선거가 있겠죠. 뭐 아무래도 국회의원은 없을 것 같고 뭐 하여간 보궐선거도 그때 직전에 여론조사도 중요하겠죠. 이렇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인드라는 정치 부분에서는 거의 95% 이상의 적중률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맞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다사원님 어서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정치 투보로는 인드라가 그 젊은 시각도 잘하고 있는데 그나마 젊은 시각도 인드라 늘 강조하지만 그냥 준석이 얘기는 그만해요. 준석이 좀 불쌍하잖아. 업적도 있는데 넘어가요. 걔도 그냥 구경 기적이었고 당대표였으니까 구경 기적이지. 그냥 그 국유본이 한국의 국내 정세를 움직이는 패 중에 하나였을 뿐이고 지금 끝났다 보기에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아직 끝난 것 같지는 않은데 끝났대. 준석이 6개월 전에도 이준석 1년 전부터 끝났다. 안 끝났지 아직. 아직 올해까지는 안 끝나 준석이는요. 왜냐하면 준석이가 막 여기저기 언론에 불러다녀서 찌라시한테 자이파쇼 찌라시한테 준석이가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요. 인드라가 택시 탔던 그 기사도 자기가 거짓 국힘당 지지자. 지난 시절에 성렬형 대통령 때 제가 성렬형 지지자였다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논리는 완전히 발족미당 골수분자야. 그러면서 자기는 지난번에 성렬형을 찍었대요. 인드라가 슬쩍 유도신문 했는데 분명히 제명이 찍어놓고 성렬형 지지자라고 우기고. 이런 애들이 논리가 택시 타면 택시 운전사 애가 뭐라고 하냐면 준석이 논리로 가요. 그래서 준석이가 필요한 거야. 올해 내내는 준석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이유로. 봐라. 국힘당 내부에서도 분열이 있고 그게 준석이 지지율이다. 아무것도 준석이 지지율 아니에요. 인드라 같은 사람이 준석이 지지했잖아. 생각해보세요. 인드라 거짓말입니까? 인드라 같은 사람이 준석이 지지했어요. 준석이가 선을 넘었기 때문에 인드라가 언급을 여태까지 안 한 거잖아. 그리고 이렇게 젊은 시각도 그래서 준석이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준석이 여태까지 업적이 있는데 공과사는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어쨌든 준석이도 자기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열심히 하는 거까지 뭐라고 하지 말고 그냥
쓰면 돼. 언론에서 떠들 수밖에 없어요. 취급할 수밖에 없고. 네. 그냥 이해하면 돼. 그런 거야. 준석이한테 연연하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자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본인들이 성렬형 정부에 대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준석이를 얘기하는 거야. 네. 인들은 그렇게 봐요. 그리고 콘텐츠가 없기 때문이다. 준석이 얘기할 거 외에는 여러분들이 콘텐츠가 없잖아. 그런 콘텐츠라면 접어라. 준석이 깔 거밖에 없는 콘텐츠라면 접어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신금치님, 인드라님, 이준석과 반쪽압의 잔당파는 관계가 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준석이는 반쪽압의 잔당파는 관계가 없다고 저는 봐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 준석이 좋아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좋아해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것은 과거에도 숱하게 있었습니다. 전 유승민도 좋아하잖아. 여러분들, 전 유승민 좋아해요, 여러분. 할 말 다 하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은 더 좋아하지만 유승민도 좋아해. 넌 김무성도 그렇게 안 미워해요, 여러분. 인드라 성향을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내 정치 거기에 연연하시면 안 돼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거는 김무성, 유승민 이런 사람이 한 게 아니야. 국회의원이 탄핵한 거야. 그걸 왜 국내 정치인 수준에서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준석이도 인드라가 몇 번 경고를 했는데 그걸 또 잘 안 듣더라고. 인드라가 그래서 끊었잖아. 인드라가 분명히 강영석 변호사, 그 다음에 누구야, 가세연의 김영호, 김세희한테 인드라 분명히 경고장 말렸는데, 그렇게 안 듣더라고. 그래서 인드라가 또 가세연 언급을 안 하잖아. 저는 좀 깔 생각이 없어요. 가세연이 업적이 있고, 근데 이제 가세연도 잘못한 게 많잖아. 얘기 안 하는 거지. 그리고 준석이도 잘한 게 있고 잘못한 게 있으니까 저는 얘기를 안 하는 거지. 여전히 가세연도 좋아하고, 김영호, 강용석, 김재희 다 좋아합니다. 근데 실수한 게 너무 많고 인들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인들하고 이제 언급을 안 하는 거죠. 준석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언급 안 해요. 그리고 젊은 시각도 너무 이렇게 막 인드라하고 너무 벗어나면 언급 안 해요. 젊은 시각님한테 이제 준석이 얘기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해요. 한동훈, 큰 그림. 박구태님 어서 오세요. 준석이야 그냥 요즘이야 그냥 당대표 될 때나 국제관계이지 지금 당대표도 아니니까 이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준석이 요즘 발언은 당대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신경 쓸 게 없어요. 그거 갖고 투집 잡지 마세요. 꼬투리 잡지 필요 없어. 그냥 준석이 발언 자체는 당대표일 때의 발언, 지금은 사인하네 개인 자격의 어떤 얘기 아닙니까? 저는 안 봐요. 당대표 시절에 이준석 얘기는 꼬박꼬박 당대표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는 꼬박꼬박 봤는데, 요즘 이준석이 무슨 얘기를 하든 좀 몰라요. 준석이가 무슨 얘기했는지 관심도 없고, 기사도 안 봐. 관심도 진짜 없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 인드라보다 시금치님은 이준석 발언에 관심이 있는 거야. 시킨 거 좀 끄세요, 제발. 인드라 강조하잖아. 인드라는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한국인이 정치에 대해서 좀 10분지, 지금보다 10분지의 관심을 뚝 끊고, 이런 여러분들이 정치라고 알고 있는 건 정치가 아니라 정치 야사고, 맨날 이런 얘기거든. 심리적인 정치 심리, 맨날 이런 거. 이런 어떤 무슨 그런 거에는 관심을 좀 끊고 그냥 정책에 대해서는 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보다는 정책, 경제, 문화 이런 데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오히려 더 정치적이다. 현대 정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인드라가 제명인을 요즘 얘기 조금 더 하는 거는 제명이가 그 이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당 대표가 됐으니까 인드라가 제명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전에 인드라 제명이 좋아해요. 안 까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명인 좋아하진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인드라 제명인 좋아하지 않아. 미안해, 제명아, 미안하다. 좋아하진 않는다. 근데 안 깠잖아요. 안 깐 이유는 당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 제명이가 발전민주당 대선 주자일 때도 인드라 안 깠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얘기했어. 이재명이가 당대표 될 때까지는 안 깐다. 그 당대표가 거의 확정될 때부터 이제 제명이 까도 됩니다. 하고 요즘 가끔가다 제명이 까는 거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재명이가 당대표니까 인드라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조금 보는 거지. 예. 뭐 무슨 듣보잡이 뭐 헛소리 한다고 인드라 건데 관심 가십니까? 전 관심 없어요. 예. 춘석이가 당대표가 아닌데 왜 관심을 가져? 저는 정진석을 관심을 갖지. 예, 정진석. 이런 식의 저는 분명히 얘기했지만, 근데 전 정진석 바가 아니잖아. 성희랑 바도 아니고. 정진석 좋아합니다. 그렇게 받아셔야 돼요. 예? 그리고 바 정치로, 예? 바 정치, 반쪽 보면 파시스트가 도입한 이 바 정치를 타파해야 되는 거야. 어떤 특정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왜곡된 어떤 정치관을 나타내. 이게 어떤 축구로 치면은 모든 걸 손흥민 중심으로 보는 거야. 아니에요. 모든 게 영국 축구가 손흥민 없으면 EPL이 망합니까? 한국의 그 정치 그것도 평론한 애들을 보면 손흥민이 없으면 EPL이 내일 당장 흥행에 실패하고 망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정치평론을 해요. 이게 제대로 된 정치평론이야 이거야. 이런 정치평론 하면 안 되고 이런 유튜브는 없어져야 돼요. 제가 볼 때. 근데 없어질 리가 없지. 예? 영국에도 그런 썬지 이런 애들이 맨날 하는 게 그런 썰 푸는 거니까. 그런 건 필요해요. 예? 옐로우 찌라시는 필요하죠. 어쩔 수 없이. 그런 거 안 보면 돼. 여러분. 손흥민 없다고 EPL이 당장 내일 망합니까? 문 닫아요? 아니잖아. 똑같아. 에? 준석이가 없다고 내일 당장 무슨 한국 정치가 끝납니까? 안 끝나. 그럼 그냥 관심 끊으면 돼. 응? 준석이가 한국 정치 중심도 아니고 당대표도 아닌데. 예. 그렇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걔가 무슨 말을 하든 인드라는 관심이 없어요. 당대표가 된 다음에 나한테 얘기하세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렬영 유엔 총회에 참석하고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 딱 이게 이거는 국유본 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유엔 총회가 이번 유엔 총회가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동안 사회주의 포럼 때문에 여태까지 유엔 총회가 비대면이었거든요. 이번에 사실상 거의 종식됐다. 이렇게 어디죠? 보건기구에 세계 보건기구에서도 그렇게 전망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유엔 총회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으로 유엔 총회가 개최돼요. 그러니까 이든영도 오고 성희롱도 온다 이거죠. 정상들의 만남들이 빈번해질 것이고, 아마 성렬영이 여기서 유엔 사무총장의 초청을 받아서 유엔 총회에 가기 때문에 연설도 아마 있을 예정이다. 유엔 총회 연설도 있다. 굉장히 중요한 국유원 프로그램이다.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거듭나는 한국의 위상, 그 다음에 BTS 오징어 게임, 블랙핑크로 대표되는 K 문화, 이런 어떠한 한국의 위상을 성렬영이 담아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VOA, 그 다음에 이건 이과형. 이게 이런 설명을 아주 잘하네. 이과형이 공간이었다는 게 뭐냐, 아인슈타인.
설명을 잘했어요. 네. 목소리가 좋아. 네. 이과형. 얼굴도 잘생겼고 호남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네. 이과형이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과학계 뉴스로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하네요. 예를 들면 뭐 혈액 검사로 그 암을 판단한다. 그 조기 암 발견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조기에 암을 발견할 수 있다면 치료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혈액 검사로 한다 이거죠. 예. 38%라면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바이오 이게 이제 주식에서는 역시 바이오가 한 방이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 약장사, 만병통치약 약장사가 원래 옛날 또 돈 되는 거잖아요. 마약이든 뭐든 한 방이 있어요. 작전하기 딱 좋죠. 자, 그다음에 제임스 웹 우주 타임, 우주 현자, 저 먼지 타임, 우주 현자 먼지 타임즈, 우주 먼지 현자 타임즈,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직직을 가능하게 했다. 그다음 박정희 대통령과 자연보 78년 이런 식의 어떤 대통령. 그래서 이게 또 너무 인드라가 박정희 대통령 존경하지만 너무 또 박바로 나가시면 안 돼요. 또 이런 면들은 어떤 면이 있냐면 70년대, 73년에 데이비 록펠러가 국영 황제가 되면서부터 이 자연보호, 친환경 이런 논조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게 그 이전에 73년 이전에 국영 황제였던 빅토르 로츠차일드는 이런 자연 환경, 친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거든요. 관심이 있었다면 당시 동구권에 친환경을 했을 텐데 인드라가 가본 동독 완전히 황폐했어요. 인드라 세계 최고의 사회주의 모범국이라고 그 당시 인드라가 자이파시 시절에 배웠던 데는 소련도 아니고 동독이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사회주의 공화국이다. 모범 공화국이다. 소련은 실패했고 동독이 최고다. 이런 어떤 걸로 교육받았던 게 인드라였는데 자이파시 시절에 배낭여행으로 과거 동독 지역을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그냥 오염으로 뒤덮은 그거를 지금 이 수십 년에 걸쳐서 지금 독일이 동독 지역을 우리 강산 푸르게를 한 거예요. 20년 전만 해가도 동독 지역 라이프치히 갔는데 베를린서부터 기차 타고 가는데 완전히 동독 지역은 완전 개쓰레기. 오늘날 북한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 똑같아. 오염됐고 완전히 그냥 개쓰레기. 이게 빅토르 로츠차일드의 마인드였다면 데이비 록펠러 국영 황제는 그때부터 친환경.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인 장남인 데록치도 친환경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70년대부터 친환경 이슈가 있는데 여기에 또 국제의 이런 이슈에 민감한 박정희 대통령이 역시 10년 앞을 내다보는 그런 어떤 정책을 시류에 맞게 한 거고, 이 당시 일본도 친환경으로 돌아섰어요. 70년대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반쪽 일성은 그냥 70년대 때도 환경 파괴를 했죠. 인드라 분명히 얘기를 강조할게요. 당신이 친환경주의자한테 어떻게 반쪽 일성, 반쪽 노면, 반쪽 운전비를 지지할 수 있지? 당신들이 정부파하고 어떻게 같이 놀아? 오늘날 북한만 보면 알 수 있는데 니네들이 어떻게 해? 그쪽하고 붙어먹을 수 있어. 니 애배미가 맥로가 아니면 친환경주의자라고 입을 달지만 니 애배미가 맥로니까 겉으로는 환경주의자 이렇고 속으로는 정부파하고 놀아나는 거 아니야. 박정희 대통령 반대하고. 역대 대통령 중에 박정희 대통령보다 친환경주의자가 어디 있어?
5천년사 가장 인권 대통령인데 박정희 대통령을 까는 니들은 정치가 뭐야? 니 애비애미가 맹모니까. 인들은 연좌제 반대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 심각하네. 탈모. 이거 이제 모발 회사가 이 영상 보고 매상이 많이 올랐겠네요. 딱 가발하니까 이덕화 가발처럼 아주 그냥 멋진 미남인데 탈모하니까 저 여성의 일부러 저렇게 진심을 알아준다 뭐 이렇게 영상은 얘기하는데 현실은 잔혹하다. 야 진짜 탈모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권 문제예요. 여러분 어쨌든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우리 탈모인들 힘내세요. 인들은 탈모는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무슨 경미한 아스퍼거, 왼손잡이 인들한테는 여러가지 어떤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공감이 됩니다. 블랙핑크보다 우리 탈모 소개팅이 더 충격이다 말씀드리시고, 그리고 블랙핑크 셧다운 셧다운 간판도 내려 셧다운 문 닫아 셧다운. 제가 불핑팬이 아니라 그런지 지난번 핑크는 기존 불핑 노래들 짜집기 같았고 이번 셧다운은 좀 다른 풍으로 전환을 했지만 잔잔하니 잔잔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드라가 이제 요 얘기 하니까 엔터즈 K-팝 산업의 3대 불확실성. 사비트님께서 이수만 라이크 귀 이것도 안 한다 하니까 상황과 같나요? 그다음 BTS 군면제 여부, 그 다음에 블랙핑크 재계약 여부 이렇게 했는데 저는 블랙핑크 재계약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이거는 이제 떡밥이죠. 블랙핑크 해체가 아니냐고 난리난 이유.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클릭하니까. 실제 제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게 하나의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제목이 저렇게 자극적으로 달아야지. 그거를 이제 이춘수가 잘 얘기했잖아. 그런 거고. 이런 건 찌라시가 아니라 언론들의 또 숙명이다. 여러분들 클릭 왜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불핑이 앨범 들어봤는데 수록곡 타이파거리 더 좋더군요. 릴라스 여자 버전이라고 생각될 만큼 제대로 힙합스럽다. 불핑 수록곡 듣고 있는데요. 수록곡들이 대박입니다. 특히 19곡, 3곡이 다 좋은데요. 그 중에 로제 솔로곡 하드 투 러브가 좋네요. 하드 투 러브. 그래서 블랙핑크 페스트 40곡 40곡 정도면은 이제 공연이 가능하죠. 단독 공연 40곡 중을 뭐 예를 들면 LA에서 공연한다, 3일 동안 공연한다. 그럼 40곡을 나누어서 첫날은 15곡은 이 정도, 15곡은 이 정도, 15곡, 5곡 정도는 공통. 이렇게 하면은 3일 연장 공연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인드라는 이번 앨범을 딱 들으면서 여러분들 의견과 같아요. 이거는 인드라가 한번 얘기했죠. 인드라는 BTS의 앨범 명반이라고 평가받는 그 앨범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그런 얘기를 담은 게 아니냐 했던 그 앨범을 전곡이 다 좋더라고요. 그때 이거 명반이다 그렇게 인드라가 얘기했잖아요. 그때와 비교가 될 수가 있다. 이번 블랙핑크는 그 당시에 BTS가 그 명반을 내므로써 월드스타로 본격, 그전에도 월드스타였지만 그 명반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그냥 평론가와 그 팬들을 모두 잡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던 것이 그 BTS의 명반 이유거든요. 저는 이 블랙핑크의 이번 앨범을 통해서 여태까지 월드스타로서, 그러니까 그냥 전 세계 최고의 어떤
조회수, 그 다음에 뭐 이 뭐죠, 이뭐그 구독수, 이러한 것들은 그냥 대중의 반응이라면 평론가들한테도 격찬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앨범이 아니겠는가.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잡아가면서 부핑이 BTS 길을 걷고 있다. 저는 그렇게 1세대 대중문화 평론가로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네요. 너무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승훈리, 승훈 DJ. 그래서 뭐 용산 드래곤 호텔에서 술랭 풀파티를 했네요. 한국에서 이런 풀파티도 하는군요. 몰랐어요. 자극적이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DJ들이 이렇게 한다 이거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백리녀전 TV에서 차릉파라는 평양기생이 신라 근간을 쓰고 갑부가 된 평양기생과 일련의 주죠. 이거는 인드라가 전에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 그 뭐더라, 그 뭐 덴마크 왕자인가 그 사람이 이러한 고고학에 관심이 크기 때문에 일본에서 그 덴마크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러니까 어떤 잘해보고자 환심을 사고자 이 고고학을 활용했다 이거죠. 이용했다 이거죠. 그래서 저 당시에 신라 군간, 신라의 그 왕릉을 이미 발견해 놓고 발견하지 않은 척 해가지고 다시 묻어놓은 상태에서 그 덴마크 왕자가 와서 자기가 직접 캐는, 그래서 이 덴마크 왕자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신라 군간을 캐다니, 그런 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일본이 커다란 국익 이득을 봤다, 덴마크 왕자와 환심을 얻었다, 그런 것과 유사한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격가지로 미인은 당대의 기준이다. 오늘날의 기준으로도 차릉파는 미인인가 라고 한다면 저 당시에는 꽤 후덕한 그 조선시대 왕비 얼굴, 뭐 이렇게 고종의 엄비, 인드라가 학교 다녔던 양정고등학교 세웠던 그 엄비 얼굴 봐도요, 후덕한 얼굴이지 오늘날 봤을 때 그 서구식 미인상은 아니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차릉파 기생은 저 당시에 태어나서 다행이다, 이러면 안 좋은 말인가요? 죄송합니다. 차릉파.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 부오나세바, 인드라가 이 부오나세바는 그 김민재 때문에 시청하게 된 이태리 현지 거주 친구거든요. 경주에 있는 대학교를 나와놓고 자기는 서울대 나왔다. 왜냐, 1000년 전에는 경주가 서울이었기 때문에, 살아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고, 재밌는 친구예요. 그래서 부오나세바가 이태리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까지 원정 갔는데 사고를 당했네요. 안타까워도. 막 다쳤어. 인드라처럼 막 이렇게 이마에도 막 상처나고, 인드라는 그냥 여기 인드라가 그냥 지가 그냥 이러다가 그냥 픽 쓰러진 거에 불과하지만 저 친구는 폭행당했어요. 범인이 하루빨리 잡히길 바라고, 그로 인해서 신속한 그리스 관계자들의 이러한 조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는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네요. 다행스러운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것과 별개로 지금 미디어 추적 중이라니까 범인이 하루빨리 밝혀져서 한국과 그리스의 관계가 계속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좋아지고, 이번에 황의죠, 그 다음에 황인범, 이런 친구들 때문에 한국인들이 더욱더 그리스를 좋아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부오나세바 화이팅!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얘기했던 춘수, 이춘수. 얘가, 춘수가, 이게 이 친구가 감각이 있는 거예요. 예. 춘수가, 얘는 예능 감각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예. 얘, 인드라 볼 때는, 예능 감각으로 치면은, 과거에 안정환이가 축구 선수 중에서는 예능감이 최고였거든요. 근데 요즘 정환이 형, 정환이가 인드라보다 나이가 어린 것 같은데. 인드라보다 잘났으니까 정환이 형 해줄게. 정환이 형이 그 예능 감각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 반면에 춘수는 그 예능 감각이 아직 살아가지고 인드라 볼 때 현재 한국 축구계의 예능감 원톱은 이춘수다. 과거엔 정환이, 안정환이었는데 이춘수다. 춘수가 입을 제일 잘 턴다. 강호동보다 더 잘하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장훈보다 더 잘한다. 현접이나 서장훈, 또 누구야? 허재, 이런 농구 애들보다 훨씬 더 잘한다. 볼 수 있겠네요. 이 나라의 개인적 생각이고. 그 다음에 서박사, 대만 6.9. 대만 지진, 이거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만 지진, 이거 좀 유심히 봐야 돼요. 대만 지진은 항상 여러분들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침 한개, 우리 정보통, 정보통, 미국과 일본에서 공조 전문가, 군산공군 기지 특히 동향, 이런 게 우리 아침 한개님의 독특한 또 분석이죠. 높이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소리 방송,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미국 전략 자산 배치 등 논의,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4년 8개월 만에 재개. 그 다음에 핵항모 레이건함, 이게 이제 전략 자산인 거죠. 5년 만에 연합 훈련. 그다음 워싱턴 더 미한 확장 억제 논의, 한국 핵무장론 대안 제시할까. 빅터 차. 그 다음에 마크 토콜라, 이쪽에 인드라 같은 쪽에 계속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다 익숙한 사람이 있죠. 빅터 차. 북한이 미국 도시를 위험하게 만들더라도 미국은 한국을 방어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했어요. 조셉 나이, 실체적 주둔, 이런 얘기도, 운명적 공동체, 공동체,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런 것도 다 맞는 말이에요. 조셉 나이 얘기도 맞고, 여러 가지, 다 맞는데,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 뭐라고 했습니까? 대한민국이 핵공격 당하면요, 전세계 경제가 오스톱합니다. 아프간하고 차원이 달라요. 대한민국 경제가 최고의 안보입니다. 삼성전자가 한국의 최고의 안보예요, 여러분. 삼성전자 없으면 전세계에 오스톱 돼요. 애플이고 뭐고 없어. 삼성전자, 이재용 잊지 마세요. 그렇죠? 그게 최고의 안보입니다. 사회적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적게 적은 친구의 운명적 공동체. 이건 조셉 나이가 애들어서 얘기한 거야. 한국의 주변, 중국, 일본, 러시아, 이런 초대 강국에 둘러싸인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또 북한까지 있는 게 한국이야. 전 세계에 이런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데, 바로 그러한 이유로 어느 누구보다 미국과 운명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전시효과, 전시국가라는 거죠. 오늘날 왜 국유보는 열심히 K-팝, K-문화, K-푸드에 열을 올립니까? 조셉 나이의 소프트 파워에 왜 열을 올릴까요? 바로 이러한 한국의 지정학 위치 때문이죠. 과거에가 한국의 지정학 위치 때문에 한국전쟁이 발발했지만 이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 덕분에 한국 경제가 발전했고, 이 한국 경제의 힘이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답니다. 박정희 대통령 덕분에 한국 핵공격을 받을 수도 없고 받아서는 안 되고, 한국이 없다면 세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없다면, 반쪽 정은이 없다면 세계가 없을까요? 아니야, 세계는 있어요. 네가 돼지면 핵폭탄이 자동적으로 발사한다고 법을 만들었대. 민들아 하도 그런 얘기하니까 얘가 그런 까지 법을 만들었네. 민들아 강조할게. 너는, 그러니까 민들아 얘기해. 민들아 그런 얘기해. 넌 반쪽 정은 핵폭탄 누릴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법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야. 민들아 하도 그런 얘기하니까. 네, 내가 강조할게. 북핵은 네 것이 아니야. 반쪽 정은. 내가 강조할게. 네? 그래서 한마디만 딱 하면, 반쪽 정은 빨리 핵실험해. 너 그럼 너의 미션은 끝나. 국유본이 너에게 마지막 기대하는 미션은 빨리 핵실험하는 거야. 빨리 핵실험해. 헛소리 까지 말고 이 쫄보. 쫄보야. 어? 욕은 안 할게. 쫄보야. 빨리 핵실험해. 헛소리 까지 말고. 응? 그리고 인들아 분명히 경고했죠. 한국에서 핵무장, 이거는 이제 억지력 때문인데, 미국이 과연 도와주겠느냐,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도와줍니다. 아프가니스탄하고 우크라이나나 아프간하고 또 다른 게 한국이에요. 도와줄 수밖에 없고 사활적이에요. 한미 동맹 관계국. 우크라이나는 동맹 국가가 아니잖아요. 아프가니스탄 동맹 국가가 아닙니다. 한국과 미국은 동맹 국가예요. 거기다 삼성전자 때문에 사활적 이해가 있어요. 삼성전자 공장이 멈추면 세계 경제가 멈춰요, 여러분. 농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활적 이해를 가진 한국은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어요. 네? 전략자산에 대해서 거기에 많은 무한한 이권이 있어요. 얘들아 여기서 일일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이거를 병신짓한 게 누구냐? 반쪽 놓으면 왜 전시작전권 있냐? 전시작전권 이런 거 안 하면 안 할수록 한국은 좋거든요. 전시작전권 따위 폭지가 중요하지. 막 조기 경보기 한 대 막 도입하면 그 조기 경보기 한 대 값으로 여러분 자영업, 노숙자,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걸 못 준단 말이야. 지금도 북유럽에서 국방비, 독일, 프랑스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GDP 대비 국방비 차지하는 비중을 보세요. 적으니까 한국보다 더 많은 복지를 혜택을 제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 군칙이 중요한 건데 반쪽 노면에 반쪽 미단과 반쪽 노면 파시오 그래 전시작전 이런 헛소리 하면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지. 그쵸? 뭐 계속 강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뭐 20세기 다길작전 인도태평양 주역국가. 뭐 일문일답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여러분 결론 항상 이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해서 얘들아가 늘 한 얘기 명쾌하게 한 줄 정리. 네 ABM이가 맥로가 아니면 뭐 왜 발전미당을 지지합니까? 세뇌됐습니까? 세뇌됐다면 깨고. 그리고 인드라는 분명히 강조합니다. 네 ABM이가 맥로였다 할지라도 인드라는 연자제를 반대하니까 네 ABM이를 설득해서 다 같이 반쪽미당을 탈출하세요. 반쪽미당 탈출은 지능순이에요. 네 ABM이가 맥로가 아닌데 왜 반쪽미당을 지지해? 그 다음에 태용호 이거 핵무장 권리 있다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거 갖고 우리도 핵무장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전 세계가 전 세계에서 제발 한국은 핵무장 해주세요.
그러면 더 한국을 사랑할게요. 이렇게 전 세계가 유엔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공식적으로 한국은 핵무장 해야 할 수밖에 없고 꼭 필요한 나라입니다 라고 유엔 사무총장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한국인들은 셧다운마우스 해야 돼요. 셧다운 해야 돼. 전 세계가 모두가 한국은 핵무장 해야 됩니다. 애걸복걸할 때까지는 한국은 핵무장, 한국인은 입도 뻥끗하지 마세요. 인들아, 이거 얘기를 계속했으니 것도 넘어갑니다. 네, 북핵은 국영 프로그램이죠. 일본과 독일의, 특히 궁극적으로 독일의 핵무장을 향한 국영 프로그램이에요. 인들아, 분명히 그러한 전제 속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인은 핵무장을 반대해야 됩니다. 네? 여론조사로도 이런 여론사, 이건 나이롱이야. 인들아, 안 믿어.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 막 핵무장 찬성하는 놈들은 발정미당 매국노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 좌울 파쇼 번어번 같은 들이야 핵무장 지지하는 거야. 내가 분명히 얘기할게요. 전 세계인들이 유엔 사무총장 이든영이나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은 제발 핵무장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까지. 예? 그러는데 한국 대통령은 3번 정도 겸양의 미를 발휘하죠. 전 세계가 원할지라도 한국은 핵무장을 반대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2~3번 겸양의 미덕을 발휘하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아직도 수십 년이 지나가야 될 얘기인데 지금 당장 무슨 핵무장 어쩌고 저쩌고 하면 큰일 난다. 오만해서는 안 된다. 샴페인 터트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시스트가 아니잖아. 반쪽정은 파시스트가 아니잖아. 문전배 잘 파시스트가 아니잖아. 핵무장 반대하세요, 여러분. 그런 노름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가 핵무장을 절렬하게 원하기 전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해야 됩니다. 속이 어떻게 생각하든 니들은 관심 없고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다음 우크라이나 전황이 많이 바뀌었죠. CFR에서 특히 CFR의 리차드스 CFR 의장은 여러분 CFR 홈페이지에서 현재 세계 최고 정부는 어디죠? CFR입니다. 상극위원회는 개점 휴업 상태죠. 현재 구명 황제는 대륙주고, 대륙주가 신임하는 세계 정부 기구는 CFR입니다. 유엔이 아니고 미국 정부도 아니고 CFR입니다. 이 CFR 홈페이지가 유튜브에 있어요. 이 CFR의 의장이 리차드 하스입니다. 이 외교의 외교통이에요. 인드라가 얘기했죠. 리차드 하스가 CFR에서 글을 올릴 때는 반드시 필독하시라. 그리고 행동대장은 현재 대륙주의 행동대장이자 책사는 CFR CEO 누구죠?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이렇게 있다. 자, 그래서 리차드 하스 얘기는 꼭 보시고, 리차드 하스의 기고문은 한 문장 한 문장 다 필독하고 여러 번 읽으시고 그 의미를 되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리차드 하스의 전망은 99% 틀림이 없어요. 여태까지 틀린 적이 말한 거와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평가가 하나의 어떤 올 하반기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또 방향성을 딱 말한 거기 때문에 필독하셔야 돼요. 리차드 하스 잊지 마시고요. 동의해요. 리차드 하스의 얘기에 공감이 대부분 됩니다. 참고하시고, 얌생이 아니란 이제 푸틴의 어떠한 우크라이나 침공 전략을 얌생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특수작전, 이 얌생 남의 물건을 조금씩 슬쩍슬쩍 훔쳐내는 짓을 속되게 이런 말이 얌생이 짓거리한다. 얌생이 같다. 그리고 푸틴이 좀생이도 아니고 얌생이다.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인드라가 얘기했죠. 푸틴은 끝났다 라고 하는데, 푸틴이 그럼 아직 왜 안 끝났냐, 인드라가 맨날 끝났다 하는데, 그런 거면 예? 예? 그 우파 유튜버들이 준석이 끝났다는 거 뭐가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인드라 단서가 있잖아. 예? 푸틴은 끝났지만 국유본이 푸틴의 후계자를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푸틴의 권력이 존속되는 거지, 이미 푸틴은 끝났어요. 그랬을 때 현재 국유본이나 전세계 그리고 인드라가 모두 공감하는 어떠한 푸틴의 후계자는 누가 될 것인가, 그거는 여러분들의 바램과 조금 다르게 러시아에서 이 강경파, 그러니까 이쪽에서 후계자가, 그러니까 푸틴을 몰아내고 무슨 푸틴 시절에 깜빵에 간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인드라 생각으로는 푸틴이 인권 탄압해서, 우크라이나 탄압해서 인권 침략을 자행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비판하는 애들이 아니라, 러시아에서 순장하게 푸틴이 여태까지 힘 있는 러시아를 주장해왔다. 그래서 우리는 푸틴을 지지했는데,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보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 무능한 놈이다. 그래서 유능한 놈이 다시 정권을 잡아야 된다. 이런 논리를 피는 사람이 정권 잡는 게 전 세계나 국유본이나 인드라 입장에서 최상의 시나리오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러시아 국민들에게는 매우 죄송한 말씀이나, 현재 굴러갈 때는 푸틴이 강한 러시아를 주장했는데 알고 봤더니 약한 러시아였고, 아무것도 아니었다, 헛개비였다. 그러니까 진짜로 강한 러시아를 만들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러시아 민족주의당 뭐 이런 애들이 쿠데타 일으켜서, 뭐 혁명을 일으키든 쿠데타를 일으키든 뭐 이렇게 해서 푸틴을 건져서 밀어낸다면 이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우크라이나나 푸틴이나 양쪽 어느 한쪽도 양보할 생각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이 양보를 하려면, 그리고 휴전을 하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푸틴이 건자에서 내려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차기의 러시아 지도자는 우크라이나와 휴전하게 돼 있어요. 푸틴이 있는 한 휴전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요즘 자주 이렇게 신인균 비공개가 되네요. 맨날 노란딱지 간다고 하나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정세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신인균 선생이 재밌게 잘 얘기하죠. 우리 신인균 선생도 인드라 블로그를 자주 보나봐요. 인드라가 이런 러번또 타격에 대해 관심을 가지니까 이렇게 자꾸 이런 어그로를 끄시네. 아직까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 타격했다, 그런 건 섣부른 거지만 제목이 일부러 자극점을 달았고, 그 다음 RFA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라면 얘기를 했네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런 CFR 포린 플래시 기사.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질문 주시고요. 없으면 방송을 끝내겠습니다. 없으면 오늘 방송을 짧게, 분석팀 오세요. 짧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 카시아님, 고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암호화폐나 투자에 관련해서, 암호화폐 비단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주식, 모든 투자에 관련돼서 부동산이든 인드라가 이제서야 반성을 하게 됐다. 그런 면에서 인드라가 한번 매수했으면 그냥 망하든 말든 그냥 연애한다, 안 본다. 이거 안 보는 게 추정은 왜냐면 인드라가 그 매매창을 보고도 이겨낼 수 있다면 상태창, 저 매매창 봐도 되는 거지.
인드라가 담배를 이겨낼 수 있다면 담배 펴도 되는 거고, 예? 인드라가 야동을 이겨낼 수 있다면 야동을 봐도 되는 거죠. 예. 근데 예, 이거 비유하면 어떤 거냐면, 예, 인드라가 20, 30대는 거의 매일 했거든. 정력이 좀 남들에 비해서 좀 세다고 볼 수 있으니까. 예, 근데 40대가 되니까, 예, 일주일에 한 번. 50대가 되니까 50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2주에 한 번.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는 어떠냐면 한 달에 한 번. 성욕이 안 생겨 한 달 동안. 예, 한 달에 한 번. 예. 두 달 동안 생각이 안 난 적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게 뭐냐면, 한 달이든 두 달든 한 달 만이든 두 달 만에 하든가 너무너무 자극적인 거예요. 토끼가 돼버렸어. 안 하다가 하니까, 예, 조루가 된 거야. 찍 싸고 말아. 예? 과거에는 막 2, 3일마다 한 번씩 할 때는, 예, 막말로 1시간도 하고 그랬는데, 예, 지금 너무너무 자극적인 거예요. 예? 그냥, 예, 한다는 것만으로도, 한 달 내내 성욕이 생기지 않다가 한 달 좀 참다가 보면 그게 막 모였나봐요. 그래서 이게, 예, 꿈에도 나타나. 예, 하라고 신호를 줘요. 그래서 하게 되면은 너무너무 자극적이기 때문에, 예, 그래요. 이런 거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 야동도 마찬가지죠. 적당한 수준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자극적이지가 않아. 뭐 더 자극적인 거 찾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거는 그 야동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예요. 그래도 담배도 마찬가지죠. 예? 자기가 언제든 끊을 수 있으면 통제력이 있는 거죠. 술도 마찬가지. 모든 게 다 그렇죠. 예?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 투자병이라고 생각해요. 담배 중독처럼 투자 중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전 투자 중독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투자 중독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네 애비미가 늘 얘기하지만 매국노가 아닌데 반중민당은 왜 지지하냐, 이런 얘기를. 반중민당에서 탈출하는 건 지능순이고, 빨리 탈출하면 세상이 정상화되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네, 성렬형이 잘 나갈 거라는 걸 알게 된다. 부정선거나 관계도 이런 것도 대법원 정상화가, 헌법재판소 정상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마지막으로 CFR에서는 리처드 하스를 기사가 나오면 반드시 필독하라, 이렇게 세 가지로 오늘 방송 끝맺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갖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아세. 고맙습니다.